정부가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뿐만 아니라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 관련 내용을 밝혔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개별 소비세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소비세란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서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융, 응식 및 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 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소비세를 의미를 합니다. 기존에는 이제 고소득층의 낭비와 사치 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건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접목이 된 접세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 현행 개별 소비세법에 따라서 과세 대상으로는 보석, 고급 모피 제품, 그리고 골프용품, 승용차, 휘발유 등이 있습니다. 자, 정부가 이 개별 소비세를 8월 27일부터 인하하기로 한 것인데요. 메르스 때문에 침체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이 개별 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 품목별로 이렇게 개수세 인하에 나서게 된 것은 2012년 9월 이후 3년 만인데요. 한마디로 중산층의 지갑열기 대책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품목이 개별 소비세 혜택을 받게 될까요? 먼저 개별 소비세 부담 완화 주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들의 세율은 5%에서 3.5%로 30%가량 인하가 되고요. 대용량 가전제품 역시나 5%에서 3.5%로 세율이 인하됩니다. 녹용, 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전 7%에서 4.9%로 인하가 되고요. 또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사진기, 시계, 이 모피, 융단, 보석 이런 그 과세 기준을 이 귀금속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과세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소비세를 매기면서 20%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5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20%를 부과하게 된 것인데요. 예를 들면 뭐 예물 가방 등으로 이제 명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L 매장에서 어떤 한 가방을 구매를 했을 때 299만 원과 327만 원이면 이전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부과를 했기 때문에 부과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L 브랜드에서 가방을 구매했을 시 그 가방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 과세 품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경우에는요, 그동안 이제 뭐 현대차 소나타 2.0 스마트를 구입할 경우에 차량가에다 뭐 개별 소비세 109만 원, 교육세 33만 원을 포함해서 총 2,545만 원가량을 지불을 했어야 됐는데 이제부터 연말까지는 이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를 각각 76만 원과 23만 원 낮아지면서 2,495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별 소비세 인하로 인해서 약 47만 원 정도 가격이 내려간 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이 밖에도 산타페 같은 경우도 탄력세율 적용 시 세금 인하액이 607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만 현대차 LF 소나타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혜택이 없는데요. 일부 재고 모델이 판매되고 있는 K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혜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대기환경보존법 시행령을 포함한 관련 법규에 따라서 그동안 개별 소비세가 면제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와 관련해서는 혜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개별 소비세를 잘 이용하려면 언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자동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산차의 경우에는요, 공장에서 출고된 날짜가 2015년 8월 27일부터 12월 31일인 차량을 구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입 자동차 역시 수입 신고된 날짜가 2015년 8월 27일부터 12월 31일인 차량이어야 하는데요. 단 27일 전에 출고된 차량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감세 대상에서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 제조 회사나 수입업체 그리고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차량도 일정 절차만 거치면 기재부의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조회사, 대리점 같은 도소매업자가 27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재고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서 확인을 받으면 27일 이전의 차량이라도 역시나 세금 환급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전용 제품 같은 경우는 27일부터 이제 개별 소비세가 30% 인하되긴 했지만 이 역시 공장 출고나 수입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구입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재부에서 이제 내년부터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를 아예 폐지를 하는데요. 때문에 바뀐 세금 제도로 27일부터 올해 말까지 대형 TV를 살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9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내년에 구매를 할 경우에는 그보다 3배가 넘는 경우는 29만 원가량을 아낄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사나 결혼을 해서 급하지 않다면 내년에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지속된 민간 소비 부진 현상에 대해서 정부가 개별 소비세 인하라는 내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 인하로 심리적 괴리감을 더 펼치는 것은 아닐지 우려도 되는데요. 이번 개별 소비세 인하를 이런 물건들을 계획하고 있으신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팝콘 경제였습니다.